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는 필수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필수 요소를 갖다가 달성하는 데 보다 더 중요한 요소들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장생활은 단체전이라고. 근데 직장생활의 단체전까지 우리가 인생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는 사회화되는 과정들을 갖다가 공부해 나가면서 사회적으로 그게 참여하는 것들을 단체 생활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는 것들은 사회화의 하나의 과정인데 50부터는 무슨 일이냐면 사회화가 아니라 개인화의 과정이에요. 다시. 그러다 보면 개인적으로 나의 지분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 3가지를 갖다가 제가 제안을 해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부분은 그래도 개인화가 개인적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경제적으로 안정돼야 돼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마흔에는 저는 재테크는 꼭 하라고 합니다. 마흔에 재테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부분은 자기 안에 있는 가능성이 사회화 과정에 대한 것들은 공부 많이 왔지만 개인 안에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기회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50 이후에는 개인 나 안에 있는 가능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야 될 수밖에 없게 인생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찾기 위한 공부를 해야 돼요. 저는 그 공부 방법으로 글쓰기를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40에는 50에 나와서 다시 글쓰기 한다 그러면 글쓰기라는 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축적되지 않으면 좋은 글쓰기를 하고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글쓰기를 못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40에는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글쓰기를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40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풋만을 해온 거예요. 남의 지식을 습득하고 그 남의 지식을 갖다 강제적으로 습득하고 남이 해놓은 매뉴얼대로 따라하고 이런 것들만 했지 내 안에 있는 걸 갖다 끄집어내서 아웃풋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근데 글쓰기가 가장 좋은 아웃풋이기 때문에 아웃풋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떠한 인간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보여지는 나를 통해서 50 이후에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글쓰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바라보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들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 부분은 일을 노리화라는 얘기를 제가 강조를 합니다. 특히 직장 생활할 때 40 정도면 일을 지겨워서 아마 죽는 사람들 주변에 많더라고요. 이걸 내가 왜 해? 근데 어떤 월급쟁이들은 일을 진짜 재밌어서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 일이 거의 놀이예요. 뭐 잘 아시는 대표적인 사람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그런데 물론 그런 사람 밑에 있으면 죽어나 하죠. 근데 스티브 잡스란 보이는 일을 갖다 그렇게 재미있게 했기 때문에 자기 삶의 평생이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삶은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맞추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워크가 플레이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직장 생활이 재밌기 때문에 직장 이후 밖에 생활하고 또 재밌고 여기도 재밌기 때문에 온 인생이 재밌어져요. 그걸 언제 발견해야 되냐. 40에는 꼭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지 50 이후에 일을 놀이처럼 하면서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을 놀이처럼 하지 않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50 이후에 또 남이 강요하는 일들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일을 놀이처럼 해가지고 그 일에 대한 진수를 자기가 안으로 끌어보내고 50 이후에 살아간다 그러면 자기가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남이 강요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 사실은 글쓰기를 해서 지금은 작가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작가라는 일을 하면 저 앉아가지고 막 4시간 5시간 글을 써도 너무 재밌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일을 지금 놀이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작가라는 거 글 쓰는 게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40에 직장 생활할 때 배우셔야 됩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회화되어오는 과정 속에서 직장 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개인화되어오는 과정 속에서 나의 강점을 내가 일에서 얻어낼 수 있는 행복적 요소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다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 얘기 드리는 건 그래도 뭐니 해도 머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돈이 좋은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사람과 하고 싶은 때 할 수 있는 게 돈의 힘이에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을 머니로 돈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재테크는 반드시 40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0이 재테크가 가장 좋은 시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돼 있고 사회적으로도 안정돼 있고 그래서 가정적으로 안정돼 있기 때문에 이때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셔야 되고요. 글쓰기와 일을 놀이하는 부분들 이 3가지를 40에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마 50 이후에 더 빛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직장 생활을 하면은 4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 단순 노동자. 일을 일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일처럼 그냥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일을 일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일을 특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가 돼요. 예를 든다면 뭐 온라인 쪽에 업무를 시작한 온라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초교육 전문가처럼 이렇게 특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을 하면서 따로 취미를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예 따로따로가 아니라 예를 든다면 저 같은 직장에서는 저같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점포개발이라는 부서가 있었는데 점포개발을 부서하는 사람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부동산에 대해서 거의 취미처럼 뭐 쉬는 날에는 재밌어도 가시는 거예요. 취미처럼 해가지고 공인중개사도 따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취미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과 취미가 병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을 이제 취미꾼이라는데 취미꾼 같은 사람이 있고, 네 번째 부분은 이제 이게 핵심인데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일을 놀이처럼 하는 놀이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린다고 그러면 제가 데리고 있던 후배인데 나의 이름까지 이제 얘기할게요. 이동재라고 지금 초밥하는 회사의 초밥 유통 회사의 대표예요. 근데 이 친구는 처음에 입사했을 때 다른 부서 안 가고 이 조리식품 코너만 오겠다고 그래서 온 친구예요. 그래서 조리식품 와가지고 뭐 했냐면 매장에 가면서 초밥 만들고 넥타 같은 거 갖다 놓고 이건 유통기간이 얼마 되고 맛이 어떻게 나오고 이런 연구만 해가지고 여기에 미쳐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의 그렇게 일하고 있는 뒷모습을 보면 그거 알죠? 웃고 있는 모습이 뒤에서 그려지는 거. 그 친구의 등판에 웃고 있어요. 이게 다른 인간들은 지겨워서 막 하는데 이 친구의 등 뒤에는 미소가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친구는 나와서 창업을 해서 회사의 대표가 돼가지고 지금도 이제 이 친구가 시운이 넘었는데 지금부터는 더 빛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이 재밌으니까 일을 더 계속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성수동에 지금 해서 성수동에서 위에다가 안테나 샵도 만들어가지고 시도해보고 얼마 전에 전화했는데 안테나 샵은 접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장사가 그냥 자기가 하고 있는 유통회사에 숟가락만 하면 얹으면 될 줄 알았더니 이 장사에 들어가는 품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해서 품이 너무 많다는 것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이제 초밥의 유통에 관련된 현장부터 제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서 재미있게 하면서 일을 갖다가 기쁘게 하면서 매출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일을 놀이처럼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특히 마흔에는. 근데 마흔에까지 지겨운 단순 노동자로 한다 그러면 49.3세에 퇴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흔에는 일을 놀이처럼 해야 돼요. 그때쯤에는 뭔가에 빠져서라도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은 재미있는 요소들은 꼭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미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일을 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얇고 넓게 하는 사람들이 재미를 못 가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좁고 깊게 하다 보면 거기 안에서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축산팀장 출신인데 저는 축산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얇고 고기만 납품 마늘 갖다가 매장에 보내주기만 하면 끝인데 저는 그게 아니라 어떤 고기가 좋은 고기인지 알고 싶어가지고 산지에 가서 어떤 고기가 좋은지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고 도축 가공하는 것들 확인하고 근데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재미들이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나오면 또 일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글쓰기에 다른 사람들은 지겹고 그 어렵고 짜증나는 글쓰기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는 거 보면 그때 그런 과정들에서 얻어낸 근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글쓰기의 장점은 참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역사적으로 좀 설명을 먼저 해드리고 난 다음에 요 근래 인물들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저는 글쓰기를 하면은 가장 모범적인 해답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전쟁 중에도 글쓰기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글쓰기에 대해서 원래 관심이 많고 잘했고 그런 사람이라고 흔히 판단하잖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사실 찌질이에요. 34살에 조선시대 때 문과도 아니고 무과에 그것도 34살에 4등으로 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장군까지 올라간 거면 진짜 신통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때 33살이면 완전히 어른이에요. 완전히 어린 사람이 과거 공부 그것도 이거 활쏘기 공부 이런 공부는 하고 있었으니 그 집안에서는 얼마나 이순신 장군이 한심했겠어요. 그런 사람이 세계 3대 해전 할 정도로 위대한 해군 명장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될 수 있게 만든 게 뭐냐면 글쓰기예요. 난중일기를 쓸 정도로 평상시에 다른 건 찌질했을지 몰라도 글쓰기를 한 거예요.
그 글쓰기를 하는 것들이 왜 장점이 있냐면 그 글쓰기를 통해서 전쟁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갖다 제일 못 해내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요. 객관화를 못 시키는 부분 때문에 커요. 그래서 일을 객관화할 수 있는 요소들이 바로 글쓰기에 있다. 글쓰기를 통해서 일을 객관하면 일의 본질이 보이고 일의 본질이 보이는 걸 갖다가 수행해 나가면은 결국 그 부분에 본 건 나의 지분으로 다 돌아온다. 그래서 글쓰기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글쓰기를 통해서 저처럼 작가가 되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글쓰기를 통해서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깊어지고 일의 본질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글쓰기가 주업인 작가나 소설가들보다 본인의 본업은 있는데 글쓰기를 했던 사람들이 빛을 발해요. 예를 들면 유길준 장관 같은 경우에도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썼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됐지, 그렇지 않았으면 그분은 그냥 일반적인 학교에 있는 교수님 꼰대들에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지금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하고 이제 논문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 이거 보시면 안 되는데, 지도 교수님 보시면 안 되는데 진짜 답답해요. 막 그런 어떤 학자로서의 틀에 갇혀버렸을 텐데 글쓰기를 통해서 하니까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가장 잘 설명하고 우리 문화유산이 가야 될 방향을 가장 잘 제시해주는 이 시대의 리더가 된 거예요. 문화유산에. 이게 바로 일을 발견하고 일을 본질을 깨우친 거예요. 이런 것들이 50 이후엔 더 빛을 발해요. 또 하나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건 정치적인 색깔로 얘기하는 게 유시민 작가를 보십시오. 유시민 작가가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을 그만두고 작가라는 것을 하니까 지금이 더 멋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현상들을 갖다가 냉철하게 판단하고 하는 통찰력 이런 것들은 유시민 작가가 진짜 뛰어난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저는 글쓰기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글쓰기를 통해서 작가가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글쓰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깊게 더 들여다보거나 일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만큼 글쓰기가 자기 개발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이거는 제가 산 증이에요.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 고등학교 못 나왔었어요. 자퇴하고서 검정고시를 해가지고 나중에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 들어갔다가 어렵게 직장 생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퇴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작가로서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변신할 수 있을 때 가장 크게 작동하는 건 뭐냐면 글쓰기를 평소에 하면서 나를 들여다보는 훈련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글쓰기에 기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글쓰기를 통해서 자기 안을 정립하거나 자기 일을 정립하거나 세상의 원리를 정립하지 않으면 이런 데 나와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막 중구난방, 횡설수설 이런 분들 많아요. 평상시에 술 취중진담하듯이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 가지고서는 사람들한테 정확한 의사전달을 할 수 없듯이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면 글쓰기를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정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훨씬 더 이 이후의 삶이 빛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회화가 진행돼서 여러 사람들이 어울리는 생활 속에서 내 역할만 하면 되는 것들로 가져가다가 50 이후부터는 개인화돼서 나 혼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나 자신을 갖다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게 글쓰기라고요. 그래서 글쓰기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마흔에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놀이라는 게 그냥 놀고 일과는 전혀 연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이 곧 놀이. 그래서 일터가 놀이터로 되게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를 특히 마흔에는 이런 얘기하면 대표이사들이 좋아하겠지만 직원들은 저를 욕하겠죠. 근데 후배님들 제가 지나고 보니까 일터가 놀이터인 사람이 50 이후에 인생이 행복해요. 그래서 40에는 마흔에는 일터를 놀이터로 생각하시고 하세요. 워크앤라이프 밸런스 갭을도 없어요. 워크앤라이프 갭을도 없고 일터가 놀이터인 사람이 50 이후에 진짜 행복하게 삽니다. 그래서 40에는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퇴직 이후에 두 가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려면 첫째 부분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인간관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부분들이 그러니까 퇴직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여기다 이제 한 가지를 더 보탠다고 그러면 사실 50 이후에 체력 관리도 해야 돼요. 특히 퇴직 이후에 체력 관리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들을 50 이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시간 관리는 제가 그 2020년 퇴직하고 딱 나왔는데 그 전까지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미쳐겠는데 퇴직하고 딱 나오니까 시간이 너무 넘치니까 그것도 미칠 일이더라고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52세까지 내가 직장생활을 했는데 52세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내가 주도적으로 시간을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어머니 아버지 회사 했고 초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해주는 선생님 말을 따랐고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때 마찬가지고 대학 때도 어쩌면 거기 했고 특히 직장생활 하니까 직장에는 완전히 직장생활 이러다 보니까 시간을 주도적으로 내가 사용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시간을 쓰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퇴직 이후에 이 시간을 쓰는 법을 몰라서 엄청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시간을 갖다 거의 흘려보내듯이 흘러가는 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설명한다고 그러면 아침에 딱 일어나서 조금만 늦잠 자고 조금만 뭐 해도 10시고요. 11시고 심지어는 12시도 돼요. 시작하는 시간이. 직장 생활하면 무조건 허우적 가리면서 나가더라도 8시까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12시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면 하루가 낮에 활동하는 시간들이 짧아지는 데에서 또 저녁이 되면 만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녁에 혼자 들어와서 있다 보면 계속 혼자 유튜브나 보거나 아니면 TV나 보거나 이렇게 되는 시간들로 해가지고 시간이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간을 갖다가 관리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관리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째 부분은 뭐냐면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물리적 시간이라고 하는데 물리적인 시간 하루에 24시간을 갖다가 자기의 루틴대로 정확하게 이행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퇴직 이후에 저 굳은 결심으로 아예 제 하루를 갖다 루틴화 시켰어요. 5시에 일어나서 산책을 나가고 산책을 갔다 와서 글을 필사 후에 저는 이제 볼펜 같은 걸 내가지고 이렇게 필사 후에 낭독을 해요. 빨간 불이 켜져 있으면 영상팀에 문의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한 멘트는 앞에 있는 문자를 보고 읽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낭독을 하고 그다음에 영어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글쓰기를 하고 이렇게 되면 10시까지 돼요. 5시간 동안에 내가 해야 될 루틴들을 다 지켜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하냐면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다른 외부적인 일정들을 하고 시작하면은 이미 안에 하루의 루틴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탄력에 의해서 다른 데도 활동적으로 나가게 돼요. 이렇게 해서 활동성을 하고 나면은 이제 집에 다시 돌아오는 게 7시, 6시, 7시 정도 들어오면 그때 6시, 7시에 책을 좀 읽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전에 제가 10시에 잠자야 되는데 10시에 잠자기 전에 9시에는 양치하고 9시 반부터는 그래도 한 페이지라도 책을 읽고 자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을 다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10시에 딱 잠을 들면 5시에 정확하게 일어나요. 이렇게 하면 물리적인 시간들이 나의 편으로 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퇴직한 이후에 글쓰기 했던 부분들이 지금의 한 5년 동안의 글쓰기의 능력들이 더 향상됐다고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하더라고요. 아, 처음에 썼던 글보다, 처음에 냈던 책보다 지금 책이 훨씬 더 깊다. 아, 이게 아마 그런 글쓰기에 대한 근력을 길렀던 것 같다. 그게 뭐냐면 내 시간들을 내 편으로, 특히 물리적인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퇴직 이후에는 강제적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간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 처음에 딱 하는 순간에 강제적으로 루틴화 시켜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만이 시간의 주도권을 내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물리적인 시간의 주도권을 갖는 거라면 심리적인 시간의 주도권도 가져야 되는데 심리적인 시간의 주도권은 뭐냐면요. 몰입이에요. 몰입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지 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퇴직 전에 발견했다면 좋은데 퇴직 후에 발견 못했다면 하나라도 깊게 들어가서 몰입할 수 있는 것을 찾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경우에 글쓰기를 하더라도 3, 4시간 그냥 앉아서 하더라도 언제 시간이 이렇게 갔지? 이럴 정도로 몰입이 돼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시간이 내 편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인 좋은 습관과 심리적인 시간은 몰입을 통해서 퇴직 이후에 개인적인 삶의 시간들을 갖다가 내가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 관리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50 이후에 퇴직 이후에 반드시 첫째 해야 될 것이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좋은 습관과 몰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